예를 들어 80만 불짜리 주택을 20% 다운하고 30년 고정으로 대출한다면 6.5일 때는 월 모기지가 4,045불, 부동산 이자율이 5.75까지 내려간다면 3,735불로 줄어듭니다. 와. 무려 월 310불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80만 불 집인데도 그러니까 64만 불을 융자했을 때 이자가 0.75만 내려가도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나 오렌지 카운티 쪽 시장을 보면 매물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바이어분들의 매수, 사시는 흐름이 조금 더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특히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는 좋은 학군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콘도나 타운홈 물론이고 괜찮은 지역의 싱글 패밀리 리스팅이 나오면 며칠 만에 오퍼가 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LA 카운티는 좀 다릅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가격대 스펙트럼도 크잖아요. 네. 웨스트 LA, 샌프란난도 밸리, 다운타운 인근은 투자 목적보다 실거래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고급 주택 시장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저가 시장은 매물 자체가 오히려 부족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 하지 않은 바이어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바이어 마켓이긴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런 흐름이 맞물려서 거래량이 점차 늘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중간 정도의 주택 가격은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100만대 아래 주택들은 학군, 환경, 안정성 때문에 여전히 선호도가 높아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 지역은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지만 실수요 지역 한인들의 선호하는 지역들은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 레아 킴입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날씨 영향도 있고 네. 앞으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상황을 좀 알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도 하반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2025년 하반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시작해 볼까요? 네. 특히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중심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네. 레아쌤, 요즘 부동산 분위기 보니까 참 복잡 미묘하죠? 네, 맞아요. 금리가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흐름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 시장 반응이 꽤나 민감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0.25 내려가는 거는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조금만 내려가도 곧바로 문의 전화가 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6월까지만 해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5% 이상이었는데 7, 8월 들어오면서 6.375, 지금은 6.125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다행히 앞으로 연말에는 5.75 전후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자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금액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확실한 싫은데요? 숫자로. 예? 싫은데요? 아니, 확실한 숫자로 보여주셔야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아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80만 불짜리 주택을 20% 다운하고 30년 고정으로 대출한다면 6.5일 때는 월 모기지가 4,045불, 부동산 이자율이 5.75까지 내려간다면 네. 3,735불로 줄어듭니다. 와우, 네. 무려 월 310불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80만 불 집인데도 그러니까 64만 불을 융자했을 때 이자가 0.75만 내려가도 금액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 사실 그 310불 차이가 적지 않죠. 아니죠. 예. 1년이면 3,720불, 30년 고정 이자로 하면 11만 1,600불을 더 내는 것이니까 와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세금, HOE, 세금까지 합치면 전체 주거 비용이 월 5, 6천 불은 더 나가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310불이 줄면 체감은 꽤 커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실수요자들, 특히 첫 집을 사려는 젊은 부부나 교체 수요가 있는 가정은 이런 숫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LA나 오렌지 카운티 쪽 시장을 보면 매물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바이어분들의 매수, 그러니까 사시는 흐름이 조금 더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특히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는 좋은 학군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콘도나 타운홈 물론이고 괜찮은 지역의 싱글 패밀리 리스팅이 나오면 며칠 만에 오퍼가 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LA 카운티는 좀 다릅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가격대 스펙트럼도 크잖아요. 웨스트 LA, 샌퍼난도 밸리, 다운타운 인근은 투자 목적보다 실거래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고급 주택 시장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저가 시장은 매물 자체가 오히려 부족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 하지 않은 바이어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바이어 마켓이긴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서치 기관에서 말하는 게 2025년 하반기 캘리포니아 부동산은 가격은 내려가지 않아도 거래량은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빠질 여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쵸. 아직도 매물이 적으니까요. 공급이 늘지 않는 한 수요만 자극하면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팬데믹 이후처럼 금리가 3%대로 급격히 내려간 상황은 아니지만 네. 6% 초반이라면 여전히 100년 이자율 역사를 볼 때 중간 정도 수준이라 이 수치를 잘 이해하는 바이어들은 네,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이 정도면 사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지금 시장에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는 투자자들이 다시 움직이는 느낌. 예전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롱텀의 임대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 그룹. 또 하나는 진짜 real buyer들이 더 이상 이자율 바닥은 기다리지 않겠다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완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예전에는 금리가 0.25라도 더 떨어지길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집값이 더 오르는 걸 걱정한다는 네, 것이죠. 맞아요. 지금이라도 집을 잡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다시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런 흐름이 맞물려서 거래량이 점차 늘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중간 정도의 주택 가격은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100만대 아래 주택들은 학군, 환경, 안정성 때문에 여전히 선호도가 높아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 지역은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지만 실수요 지역 한인들의 선호하는 지역들은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였군요. 2025년 하반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전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금리 하락, 월 상환 mortgage 부담 완화, 거래량 증가, 가격은 안정성 또는 소폭 상승. 와우,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금리가 내려가도 매물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큰 폭의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인구, 고용, 기술 산업 중심지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이런 펀더멘털이 지속되는 이상 단기적인 금리 완화로 시장의 변화가 있더라도 결국은 안정세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리 하락 추이를 보면서 동시에 지역별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LA 오렌지 카운티를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지역별로 학군, 교통, 개발 이슈까지 살펴야 제대로 된 투자 또는 정확한 구매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눈치 싸움의 장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먼저 결정을 내리느냐, 누가 지역을 잘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겠죠? 사실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주택 가격도 급속도로 오르지 않는 상황이 많았기에 부동산 전망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지나고 이렇게 고이자율과 높은 주택 가격에서 섣불리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부동산 이해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금리, 매물 상황, 그리고 지역별 차이까지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와 생활의 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과 향후 5년, 10년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투자와 생활이 가능한 선택이 현명한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타이밍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 이자율이 조금 오를 수 있고 집값이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장의 흐름 속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투자 가치만큼이나 내가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의 작은 나침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은 여전히 기회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선택은 늘 철저한 준비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의 집이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서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외치는 캐치프레이즈 한번 해볼까요? 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또는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자막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